어차피 뭐 우리가 정보 여러 개 있어가지고 문제풀이 같은 것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자, 36번 우리 일단 먼저 봐요. 자, when a change in the environment occurs, 환경에서 변화가 발생할 때, 여기 내용 자체는 환경의 변화가 발생해서 자극 자체가 발생을 하는 거야. 상대적인 증가 또는 감소가 있다. in the rate, 속도에. 어떤 속도? 웨어링이가 들어오는 속도지. 뉴런 스파이어, 신경세포, 뉴런이 발화하는 속도에 증가 또는 감소가 있다. 뭔 소리야? 그래서 그건 위치는 암모자 전체 이 강도라고 하는 게 코디드 되는 방식이다. 암호화 되는 방식이다. 그러니까 암호화 된다는 거 두 번째 얘기. 그다음에 두 번째. 게다가 이 상대성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제 상대적인 증가 감소. 우리의 감각을 조정하기 위해서 작용을 하는데. 그래서 이건 이따가 다시 한번 보기를 하고 예시를 본다면 들어가면 훨씬 더 이해가 될 거야. 뭔 소리 이렇게 된 거지. 예시는 쉬워요. 자, 예를 들어서 네가 한 손을 더 뜨거운 물에 또 하나는 찬물에다 두고 어느 정도 시간 동안 for some time 그리고 나서 before 네가 이전에니까 그리고 나서 그 두 손을 다 immersion 담궈 lukewarm 미지근한 물에. 그러면 여기까지 느낌 없지? 뜨거운 물에다가 미지근하네, 찬물에다가 미지근하네. 뜨거운 물은 시원하게 느껴지고 찬물은 뜨겁게 느껴지고 그거 얘기하는 거란 말이지. 그치? 너는 경험하게 될 거다. 온도에 서로 상충되는 감각을. 그지? 뭐 때문에 이 리셉터라고 하는 건 리시브에서 나온 거 수용체, 감각 수용체라고 하는 거거든. 감각을 통해서 외부 자극을 받아들이는 거 얘기하는 거야. 거기에서 상대적 변화 때문에. 그렇지. 뜨거운 거에다가 미지근하고 차가운 거에다가 미지근하고 이런 상태니까. 근데 그 감각 수용체라고 하는 거는 뇌에다가 뜨겁다 또는 차갑다를 등록해 주는 거야. 자, 그래서 다시 이제 올라가서 이 내용이거든, 결국은. 그러니까 결국 환경 변화, 즉 자극에 있어서 변화가 발생했을 때 뜨거운 거에서 미지근한 거, 상대적인 증가 감소, 즉 신경세포가 반응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파이어가 반응한다는 게 반응하는 속도의 차이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 나중에 좀 시간이 지나면 미지근하다라고 똑같이 느껴지긴 할 거 아니야. 최초에는 확 차이가 나지만, 그치? 그래서 반응하는 속도가 다르고, 그래서 그거 자체가 결국 그 외부 자극에 대한 강도가 우리한테 이해가 되는 방식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코디드라고 암호가 된다는 게 받아들여지는 방식. 그치?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얘기는 뭐 밑에 또 나오지만, 이런 외부 자극에 대해서 수용체, 우리가 받아들이는 방식 자체를 상대적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 상대성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또 두 번째로는 우리 감각을 조정하는 역할도 해준다. 나중에 이제 조정을 해가지고 똑같이 되는 거니까. 자, 그래서 비록 양손은 다 지금 똑같은 물 안에 있지만 하나는 뭐 더 차갑게 하나는 더 뜨겁게 느껴질 거잖아. 뭐 때문에? 이게 되게 중요해. 그 이전 경험으로부터의 상대적인 변화라고 하는 것 때문에 여기가 빈칸도로는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대적 변화라는 말은 너무나 많이 쓰이는데 여기서 그 이전 경험이라는 게 맞겠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의 거하고 비교를 했을 때 상대적인 외부 자극의 변화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그 외부 자극의 강도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방식 자체가 달라지는 거다. 그 얘기죠? 여기까지? 자, 그래서 이런 과정을 뭐 밑줄 하나 뒀는데 디스 프로세스가 이걸 얘기하니까 전체적인 어댑테이션, 수능이라고 부르는데 적응도 되고 수능. 그래서 이 수능이라고 부르는 과정이 이렇게 우리의 어떤 감각기관들을 구성하는 원칙 중에 하나가 되는데 중추신경계를 통해서 작용하는 거 쓰던 말이긴 하겠죠. 그러니까 우리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원리 중에 하나는 이 수능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이게
아까 다시 돌아가면 이 수능 얘기가 이거야. 결국 우리 감각을 조정하는데 저 상대성이라고 하는 게 작용을 해서 그 외부 감각에 수능에서 맞춰주는 걸로. 자, 그래서 그건 설명을 했죠. 왜 네가 뒤에는 쉬고 잘 볼 수가 없는지. 이 어두운 방 내부에서 네가 밝은 햇볕이 있는 데로부터 컴이 들어온다라고 하면, 그치? 그러니까 아무래도 어두웠다가, 그러니까 밝았다가 어두운 데로 들어가면 이 외부 환경의 변화, 그 자극의 변화가 일어나겠고, 그 변화에 대해서 우리 신경계가 반응하는 속도가 있단 말이지. 상대적으로 강도 자체가, 그치? 왜냐하면 서 변화가 있었으니까. 그래서 이게 시간이 좀 걸리잖아.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다시피. 그래서 이 상대성이라는 것 자체는 시간이 걸려서 그 주변 환경에 그 수능에서 적응하는데, 조정을 하는데도 상대성이라는 게 영향을 준다. 이게 두 번째 얘기야. 그래서 너의 눈은 어떻게 돼야 돼? have accustomed to. 익숙해져야만 한대. 새로운 수준의 luminance. 이 밝기, 조도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이 상대적인 거에 대해서 조정하는 시간이 좀 필요한 거지. 이것도 뭐 나쁘지 않은데 좀 길어서 이게 또 좀 더 좋긴 할 텐데, 그래도 여기도 한번 형업회는 한번 해보죠. 이렇게. 이게 지금 익숙해져야 된다라는 이 어댑테이션, 수능이란 말을 딱 풀어준 거라고 생각하면 되지. 그치? 수능은 외부 자극에 적응하는 거라고 보면 돼, 수능이라는 게. 자, 그래서 이런 어댑테이션, 수능이라는 거는 설명을 해주지. 밑에 것도 뭐 쓸데없는 것도 나와, 추가적으로. 왜 사과가 신맛이 나는지, 달콤한 초콜릿을 먹고 나서. 그리고 왜 교통이 도시에서 더 시끄럽게 보이는지, 이거 정상적으로는 시골에 살고 있습니다. 왜냐면 아직까지 적응이 안 된 상태니까. 자, 다시 돌아가서, 이게 일단 주제문은 요거이긴 하거든? 외부 환경 변화가 일어났을 때, 우리 감각기관이 반응하는 속도, 증가, 감소가 상대적이라는, 상대적인 증가, 감소가 있습니까? 그치? 그래서, 저렇게 우리 감각기관이 외부 자극에 대해서 반응하는 상대성이라고 하는 게 외부 자극에 대한 강도를 우리한테 인지시키는 방식이 되는 거고, 그리고 그런 상대성이라고 하는 게 우리 감각을 외부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조정을 해주는 역할을 하신다. 이거지. 그래서 결국은 이게 그 이전 경험하고 비춰준 상대적 변화라고 하는 것 때문에 요거 실험 연구 조사 중간에 이 예시 같은 경우는 저런 효과가 초반에는 나타나는 거죠. 이해되니? 여기까지? 그 다음에 이건 이제 수능 얘기고, 이거는 이제 상대적 변화 얘기고. 그래서 이게 첫 번째 거라면 이거 서든원, 두 번째 거 뭐 이렇게 연상을 해서 보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게 어떻게 보면은 요거 있잖아. How intensity is coded. 이게 뭐지? 이제 위 원칙에서 저렇게 이해가 되는 거잖아, 인식이.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말이 좀 어려울까 봐 암호화 된다라는 개념을 밑에 그 한글 해석에 보면 굵게 해놨잖아. 강도가 암호화되는 방법을 딱 바로 열고 변화 강도가 반영된다는 얘기지. 우리한테 이해가 되는 걸로. 오케이? 그래서 그렇게 말이 좀 어려운데 뭐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고, 상당히 괜찮아요. 이 지문의 어떤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주제가 뭐 괜찮기도 해. 그래서 뭐 그 요지 자체를 흉악편을 해서 뭐 이해를 좀 해보고, 외부 자극이라는 게 외부 환경 변화란 말이야. 감각은 상대적으로 변화를 하게 돼 있고, 반응을 해서 수능의 과정 정리가 이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결국 외부 환경에 적응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빈칸으로 이제 가장 좋은 거는 인호이지. 그 다음에 이제 문맥 전체적으로 어휘를 좀 따라가면 되겠단 말이지. 순서는 뭐 사실 크게 중요하지는 않을 것 같아. 원래 이제 그 순서로 나온 거라면 이 문장 팔국 자체 뭐 하나만 할 수 있겠지만, 굳이 다룰 것도 겁나 좋은 게 많은데 저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 이해되고, 내용 자체는. 자, 그래서 또 한번 문제로 복습.
자, 환경 안에서 변화가 발생할 때, 이제 상대적인 증감이 있어. 속도. 이거 뭐 에디처, 문법 안 중요하니까, 이제 상대적인. 이거 뭐 신뢰할 수 있는 관계로 관련된. 뉴런이 발화하는, 즉 반응하는. 그게 바로 이 강도가 이해되는, 반영되는 방식이다. intensity. integrity는 뭐 온전함이지. 게다가 두 번째, 이런 상대성이라고 하는 것이 먼저 related, 연관성이지. 작동을 하잖아. 우리 감각을 조정을 하는데, 이거 같은 말이지. 코어디네. 그래서 예를 들자면, 그러니까 이제 손 담고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갔어. 그럼 이제 미지근한 물로 집어넣었어. 두 손을. 경험하게 되겠지. 어떤 서로 상충되는 감각을. 오케이. 온도에. 뭐 때문에? 이렇게 상대적인 변화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거 뭐 불안정한 조건, 뭐 내재적인 특징, 말도 안 되는 말 썼어요. 감각 수용체에서. 뜨겁고 차가운 걸 등록을, 위에다 등록을 해주는. 비록 양손은 똑같은 물에 있지만, 한 손은 차갑고, 한 손은 더 따뜻하게 느껴. 뭐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 이것도, 이거요, 똑같은 거. 그치? 중국인들 추가가 있었잖아. 이거를 수능이라고 부르는 과정이 되는 거고. 그러고 한번 볼게. 빈칸에 들어간 말을, 보쇼, 보쇼. 일단 뭐, 좀 전에 봤던 거니까 이거지. 그 이전 경험으로부터의 상대적 변화. 하나만 더 골라볼까? 그냥 말만 있는 비슷한 동료로 바꿨어. 그치, 이거. 이게 상대적인 변화야. 베리에이션도. 배열이가 다르게 하다 변화가 뜻도 되기 때문에. 상대적 변화, 뭐하고 비교되는? 그 이전 사건, 그 이전 경험. 이 정도로 바꿀 수 있겠단 말이야. 그치? 그러니까 이거는 뭐 우리 감각기관의 뭐 민감성, 그리고 우리가 세상을 인식하는 방법의 속성, 다양한 감각 수용체 사이의 상대성, 뭔가 그럴싸해 보이지만 중요한 거는 그 이전 경험으로부터 비롯하는 상대적 변화라는 거죠. 그치? 자,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이제 되는데, 이런 이제 수능의 과정이라는 게 중추신경계 전반을 거쳐서 작동하는 원칙 중에 하나이고, 뭐 분사지역 프로그램. 설명을 해줘. 왜 네가 밝은 데 있다가 어두운 데 들어가면 잘 볼 수 없는지. 밝은 데, 그지? 선이. 왜냐면 너희는 이거 또 두 번 하지 않았어. 익숙해져야 되니까. 뭐를 익숙해져야 돼? 이 새로운 이런 조도의 수준, 새로워야 돼요. 익숙한 방식으로. 변화된 거에 수능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뭐 설명을 하기를 달콤한 거 먹은 다음에 사람과 신맛이 나냐. 그리고 정상적으로 시골 사는 거 도시에 가면 시끄럽냐. 그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주제도. 그러면 주제는 뭐 분석이 나왔던 거가. 주제는 뭔가? 이거지, 이거? 자극을 받아들이는 거에 있어서 감각기관의 상대성. 이 정도로 보면 되겠다. 이거는 뭐 감각의 부정확한 속성, 기억된 자극의 영향, 생존 스킬로서의 수능, 그 다음에 감각기관이 필요하게 되는 이유, 이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뭐 키워드는 외부 자극, 변화 또는 외부 자극을 받아들여서 코디드 되는, 리시브 되는 이 과정에 있어서 그 이전 경험으로부터의 상대적 변화, 뭐 이런 식으로 상대성, 이런 정도로 말을 하면 되겠지. 오케이? 내용은 대충 알겠는데 말이 좀 어렵지? 그지? 내용은 그냥 그 얘기를 하셨어. 상대적이다. 그 이전 경험하고 비교를 해서 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왜냐면 이게 원래 그 이런 글이 많이, 이런 소재가 많이 나오는데, 인간의 감각기관은 절대적인 측정 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그 전 경험을 토대로 비교를 하는데, 그래서 인식을 하는데, 뭐 그런 원리라고 보는데, 전체적으로. 그렇지 않냐? 우리가 뭔가 하나를
물 있으면 딱 손을 대면 이게 차가운지 뭐 뜨거운지 잘 몰라. 근데 전에 뭔가를 하면 그걸 토득여가지고 비교를 통해서 차갑다 뜨겁다를 인식하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그치? 뜨거운 물 틀었을 때 처음에 찬물에다가 갑자기 뜨겁게 확 바뀌면 와 뜨거워 이 느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37번. 이건 뭐 별 얘기가 없어요. 자, when an important change take place in your life. 네 삶에서 중요한 변화가 발생할 때 observe your response. 너의 반응을 관찰해라. 어떤 변화? 네가 만약 그 변화를 받아들이기를 저항한다면 거부하는 거지. 나 싫어 이거. 그것은 네가 두려워하기 때문이래. 이런 거 지금 우리 입장으로 보면 나는 이제 고3이 됐는데 싫어 나는 계속 고1이나 고2나 중학생이고 싶어 이런 느낌 얘기하는 거죠. 두렵기 때문에 고3 뭔가 힘들 것 같아 이런 느낌. 그래서 afraid 특히 뭐가 두렵냐면 losing something 뭔가를 잃어버려. 좀 더 자유로웠던 스케줄이 뭔가 빡빡해질 것 같고 이럴 수 있는 거잖아. 두려운 거지 잃어버릴까 봐. 그다음 이건 쓸데없어 다. 너는 아마도 너의 지위를 잃어버리는 걸 두려워할 수도 있고 뭐 재산이나 전문 직업이나 돈이나. 그래서 변화는 아마도 할 거야. 네가 뭐 특권을 잃어버려 명망을 잃어버려. 아마도 그 변화와 함께 너는 사람과의 가까움도 잃어버리고 뭐 장소와의 가까움도 잃어버리고 뭐 그냥 그렇게 뭐 쓸데없는 거 쫙 나왔고 한번 키워든 거지. 변화 두려워하는 거 잃어버리기 때문에 거부하는 거지. 싫어 이렇게. 자, 그런데 이제 삶에서 이런 모든 것들은 왔다가 come and go 계속 있지 않는 거야. 변화라는 것 자체가. 그리고 다른 애는 또 나타날 거야. 다른 애 나타나는 애도 또 간다는 얘기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뭔가 절망적인 상황 하나의 문이 닫혔을 때 또 다른 문이 열려요. 걱정 마세요. 뭐 이런 거 있잖아. 희망을 주는 말 중에. 뭐 그런 느낌인 거죠. 뭐든지 좋거나 나쁜 거나 특히 나쁜 것도 왔다 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새로운 게 오잖아. 좋은 게. 그것도 또 왔다 가는 거야. 삶이 어떤 이런 허망한 느낌도 있네. 그래서 그거는 마치 뭐가 같냐. river. 비유를 하고 있네. 강과 같아. in constant movement. 이게 나름 의미가 있지. 결국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지속적인 움직임이라는 거지. 그래서 왔다 가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stop, try to stop the flow. 그 물의 흐름을 막으려고 노력을 했어. 그럼 어떻게 돼? 댐을 만든다는 거니까. 막는 거니까. 그 댐을 만들게 되면 물이 고이게 되고 뭐 축적이 되겠지. 그리고 프레셔, 압력을 초래할 거고 압박을. 나중에 터지겠지 댐이. 그것이 그 압력, 압박이라는 건 우리 내부에 accumulate, 축적이 되게 돼요. 이게 이제 어느 정도 한계가 되게 되면 임계점에 다다르면 터지니까 이제 감당할 수 없어. 뭐 그런 느낌이 될 것 같아. 그 얘기가 나오진 않지만.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될 거란 말이야. 이렇게 결국은 이 문제가 되는 걸 해결하기 위해서 놓아버리는 걸 배우는 것. 본격이요? 이게 사실 원래 not to cling 해야 되는데 그냥 이 모양을 맞춰주기 위해서 문법은 파괴된 거지. 뭐 투부정사 부정은 바로 앞에 다시 있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뭐 집착하지 않는 것? 클링은 스틱이나 adhere 뭐 집착하다잖아. 집착하지 않는 것, 강의 흐름을 허락하는 것, 뭐 이것이 여기 동사를 줬어. 근데 사실 이건 이제 동격이니까 투부정사가 주어니까 그래서 단수 취급을 한 것 같아. 동격으로. 그러니까 놓아버리는 걸 배우는 거야. 집착하지 않고 흘려보내는 걸 배우는 것이라는 것이 사는 것이다. without resistance. 저항 없이 처음에 나왔었던 resist. 변화를 거부하는 거 없이. 그치? 저항 없이 사는 거야. 그럼 뭐 사실 뭐 상당히 초월한 듯한 느낌. 근데 다시 말하면 이게 뭐냐? Being the creators of constructive change. 이런 건설적인 변화의 창조자가 되는 것. 그것이래. 놓아버리는 걸 배우는 게. 어떤 변화들 bring about. 초래할. bring about은 우리 cause잖아. cause. 개선을 초래하고
그 다음에 뭐 병렬이지, widen our horizon, 우리의 지평을 확장을 하게 되는, 뭐 이런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얘는, 요거까지는 뭐 좀 그런데, 요게 이제 프라블럼이잖아. 요 두 번째 문장, 두 번째 단락에, 솔루션이죠. 이게 이제 필자의 주장, 유지 누구지? 놔버려! 그렇지. 변화가 있으면 받아들여. 집착하지 마. 그럼 왜 이것도 정없이 왜 렛고라는 말 왜 썼어? 왜 놔버리고 집착하지 않는 게 놔버리는 거잖아. 처음에 어떻게 했어? 잃어버리는 것 자체를 두려워해서 그거를 인정하지 않는 거니까 괜찮아. 잃어버려도 괜찮아. 집착하지 마. 뭐 이렇게 된 거죠. 이해되죠? 루즈의 개념의 상대 개념이니까 여기 루즈가 약간 애매하긴 하네. 잃어버리는 거를 저항하는 거니까 놔버리는 걸. 뭐 이런 상대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그치? 자, 그래서 뭐 얘는 뭐 미관식이기 때문에 요지 정도 가능할 것 같아. 그치? 마지막 문장 뭐 여기 뭐 하려면은 뭐 할 수는 있겠지만 빈칸보다는 뭐 요지 중심으로 가면 되고 어휘나 좀 어휘가 특히 유의미한 거는 뭐 이제 이런 속성 하나랑 또 이거는 이게 비유를 했으니까 이거의 근거는 이제 왔다 간다. 그래서 좀 움직인다 삶에서 뭐 이게 하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것도 한번 그냥 해보자고 일단 길게는 연구를 하긴 했지만 저항 없이 사는 거야. 변화에 대해서 변화를 다 인정하고 이렇게 하라는 얘기죠. 그죠? 그래가지고 요지 자체는 거기 그냥 뭐 한글보다 이건 제목을 형법편에서 하는 거죠. 변화에 대해서 정없이 사세 이게 되는 거지. 뭐 한글 요지는 뭐 이런 내용 다 들어가지. 그런 이제 뭐 창조적인 뭐 개선을 부자다든 건설적 변화의 창조자가 된다고 하는 거. 그렇지. 변화를 인정하는 거니까 변화하는 건데 좋은 쪽으로 변화가 되는 거니까 건설적이야 이런 말 쓴 걸로. 자, 그래서 중요한 변화 네 삶에서 발생할 때 반응을 관찰해봐. 네가 resist ing죠. 동명사만 목적어처럼 문법. 변화를 저항을 하면 그거는 네가 두려워하기 때문일 건데 뭘 두려워하는 거야? 뭔가를 잃어버리는 거야. 무시하는 건 아니고 이것도 쓸데없어. 잃어버리는 거. 그래서 이제 삶에서 모든 것들은 왔다 가고 또 다르게 나타나겠지. 나타난다, 사라진다. disappear, vanish다. 나타난 것이 또 사라지게 돼. 이건 뭐 vanish라고 써져있죠. disappear는. 그래서 마치고는 방과 같은데, 그치? constant movement, steady movement. 이건 이제 제약하는, 이건 끊임없는 지속적인 그거니까. 그래서 만약 우리가 이제 그 흐름을 막으려고 노력을 하면 S는 댐을 만드는 거고, 물 자체가 고여, stagnate 해서 당연히 압력을 만들겠죠. 그것은 우리 내부에서 축적되는 압력. 결국 이런 문제 해결하려면은 뭐 놓아버리는 걸 배우는 거고. 다시 말하면은 고수하지 않는 거지. 하나 뭐 추가를 하자면 adhere도 똑같아. 세 개가 같은 말이잖아. stick to, cling to, adhere to 같은 걸로. 저까지 하겠냐 싶지만 그래서 허락하는 거고 물의 흐름을. 그래서 이게 아까 얘를 동격이기 때문에 얘를 삽입처럼 묶으면 투부정사가 좋으니까 동사 단수 이렇게 되는 거잖아. 이것이 사용자가 없이 저항 없이 수능이고 정확이고 컨포메이션, 컨포머티. 그래서 즉 다시 말하면 변화를 받아들이는 건데 어떤 식의 변화? 건설적인 변화, 이제 창조자가 되는 거고 파괴적인 거잖아. 뭐 좋은 거를 처리하겠지. 개선이라든지 지평을 넓혀주고 이거는 이제 병렬 구조니까 이제 bring about, wide, ing 그런 게 아니니까
그 정도요, 이거는. 그래서 얘는 뭐 그렇게 별 내용이 없어서 뭐 주제 정도만 보면 될 것 같아요. 요지. 아, 여기 요지가 있구나. 요즘 한글이니까 뭐. 여기서 뭐 2번이나 2번, 그지? 한글로만 봐도 될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한 번. 한번 해볼게. 자, 일부 리소스, 자원들, 결정들, 활동들, 얘는 중요하다. 이것도 그냥 좀 그렇긴 하거든? 그냥 이 사람 개념인 건데 두 가지 개념이 있어. 하나는 임포턴, 중요한이라는 개념이 있고, 피보탈, 중추적이라는 개념. 원래 피봇은 이렇게 뭐지? 그 축을 얘기하거든. 하여간 뭐 여기서 그냥 개념인 거니까. 그래서 얘도 두 가지 개념을 이게 뭐 A라는 개념이고 뭐 이게 B라는 개념이면 요것만 잘 묶어서 공부를 하겠다고. 그래서 임포턴이라는 개념 자체는 되게 가치가 있는 건데 요 말이 좀 의미가 있어. on average, 평균적으로 가치가 있는 거고 뭐 되게란 말이 있지만은 근데 why? 대조, 피보탈, 중추적이라고 하는 거는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드는 거래. 사실 이거는 뭐 이거는 그럴까 하는데 밑에서 이제 이거는 계속 같은 얘기로 나오는데 빨간색은 좀 바뀌어요. 좀 더 밑에 걸로 가지고 보강으로 이해를 좀 해줘야 될 걸로. 자, 그래서 이제 얘는 연결사도 될 수 있어. 여기 예시가 되기 때문에 for example 한번 고려해봐. 뭐 이런 게 하나 가능할 수 있고 그럼 여기 이제 여시라는 얘 있으니까 얘 어떻게 하려고 될 수도 있겠지. 그런 면에서도 뭐 그렇게 좀 이해를 해보자. 자, 예를 들어서 이 어떻게 자동차의 두 가지 구성 요소들이 소비자의 구매 결정에 영향을 주는지 그걸 한번 고려해보래. 자, 그래서 타이어가 있고 내부 디자인이 있어요. 그러니까 타이어가 임포턴하는 속성이 있고 인테리어 디자인이 중추적 속성이 있는 거야. 자, 그런데 이제 그 어떤 게 평균적으로 더 많은 가치를 추가하겠느냐. 타이어 중요한 거 바로 답이 나와. 더 타이어. 그지? 그래서 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건 이것도 필수적인 essential, necessary. 이 중요한 구성 요소는 자동차의 능력의 필수적이야. 움직임. 그치? 자동차 밖에 없으면 안 굴러가니까 꼭 있어야 돼. 없으면 안 돼. 그리고 그 중요한 구성 요소는 영향을 줘. 두 가지 다 안전하고 성능에도 영향을 주신다. 뭐 그럴 수 있지. 자, 그런데 대조 이 타이어는 일반적으로 영향을 주지는 않는데 purchase decision, 구매 의사 결정에는 영향을 주지는 않아요. 무슨 얘기냐? 타이어 때문에 자동차를 사진 않는다는 거지. 그런 것도 같지? 타이어가 멋진 타이어를 꼈는데 난 이 차를 사야겠어. 그 좀 그렇기도 하지. 왜냐하면 안전 기준은 개런티, 보장하기 때문에 모든 타이어들이 되게 안전하고 reliable, 신뢰할 것이다, 신뢰할만 할 것이다 라는 것은 그러니까 당연한 거야. 어느 자동차에나. 그러니까 저걸 통해서 구매 의사결정을 유발하지는 않아. 그런데 여기서부터 이제 differences in interior feature 이제 비교될 거야. 이 자동차 내부 특징의 차이들 이런 것들은 일단 땡겨볼게. 동사로 가질 가능성이 있어. 훨씬 더 많은 영향을 왜? 소비자의 구매 의사결정에. 그래서 B 같은 경우에는 다시걸로 돌아가 보면 얘는 가치를 더해주는 애는 아니야. 왜냐면은 얘가 없어도 자동차는 굴러는 가거든. 근데 이 내부 디자인의 차이, 작은 차이는 작은 변화인데 큰 차이를 준다는 게 이렇게 구매 의사결정에 영향을 준다는 거지. 이게 이제 큰 일인 거지. 사냐 안 사냐 자체를 실내 디자인 보고 판단한다는 얘기. 그 다음에 문법인데 이게 이제 왜 라이클리가 이 경우는 수식어처럼 생각하면 되고
비동사가 있어야 are likely to have 이렇게 되는 거잖아. 수용성 배경 되는 거지. 그래서 수식어니까 동사가 바로 나온 거. 그 다음에 이제 인테리어 디자인은 뭐 여기 나온 것처럼 뭐 최적의 이제 사운드 시스템, 스피커 빵빵하냐, 그리고 이동할 수 있는 기술적인 도크가 뭐 거치대 같은 거래. 그 다음에 이제 뭐 컵홀더의 뭐 숫자나 위치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사실 뭐 저거는 자동차의 가치를 정해주지는 않는 작은 변화들이지만 그러나 구매 의사결정에 하는 것은 큰 영향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언에버리지니까 전반적이라는 거지. 전반적인 가치, 즉 중요한 거야. 자동차의 전반적 가치라는 관점에서는 너는 타이어가 없으면 운전할 수는 없지. 당연한 얘기? 그냥 전반적 가치를 줘요. 하지만 또 되죠. 너는 운전할 수는 있어. 이런 이제 사소한 변화, 중추적인 얘네들, 컵홀더나 뭐 이런 거, 거치대는 거 없이 운전할 수 있단 말이야. 대조로 주고. 그렇지만, 인테리어 특징이라고 하는 디자인은 명백히 뭐 어떤 영향을 주겠어? 똑같은 거지. 구매 의사결정. 구매 의사결정이 있을걸? 그치. 같이 공부해서 외워하면 될 것 같아. B가 중복이야, 중복이야.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지? 그러니까 사실 뭐, 이 대조의 전개 방식인데, 그래도 내가 볼 때 뭐, B 쪽을 좀 더, 비중을 둬서 뭐 기억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왜냐면 좀 앞에 거 다 알긴 알아야 되거든. 그래서 이 사람들, 글쓴이들, 자기들 언어로서는 타이어는 인폴턴 하는 거고, 인테리어 디자인은 피보탈 하다, 그냥 이렇게 얘기를 했대. 이 사람들이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주제는 나중에 그냥 도저히 차이인 거잖아. 그치? 개념의 차이. 그래서 얘는 문장 삽입이었는데 뭐 이렇게 나름대로 순서도 뭐 나쁘진 않은 것 같아. 그러니까 결국은 처음에 그 글감 소재를 제시해 주제문이지 소재이기도 하지만은 그냥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고 이제 다만 아직까지는 이제 탑픽 제시한 다음에 구체적으로 이게 무슨 차이냐라고 하는 걸 쭉 이제 풀어준 건데 처음에 이제 예시가 나와서 여기에서는 이제 그 가치를 더해주는 중요한 구성 요소 얘기를 했는데, 근데 얘 자체는 이런 구매 의사결정이랑 큰 차이를 주지는 못해서 인테리어 디자인에 그걸 한다라고 한 다음에 다시 한번 두 개를 대조한 다음에 그래서 다시 피보탈 중추적인 예로 줬어. 뭐 이런 게 흐름을 전체 흐름을 좀 보면 될 것 같아. 그치? 그래서 이렇게 나누는 거 뭐 기준으로 보면 될 것 같아. 그러면은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요약문은 이게 이제 뭐 말이 길고 두 가지가 있으니까 이렇게 한 건데 결국은 그냥 여기 있는 말들을 활용해서 그냥 정리를 그냥 하는 거잖아. 그래서 이 작은 변화가 큰 차를 만든다라고 하는 게 작은 변화라고 하는 거는 이게 꼭 없어도 되는 즉 가치 면에서 추가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결국은 이렇게 구매 의사결정에는 큰 차이를 준다. 뭐 그 정도만 연결해가지고 확인해주면 될 것 같고 내용 일치도 해석 중심으로 한번 가보면 될 것 같아요. 실제 어떤 이런 느낌으로 생각하면 되겠다. 아니면은 뭐 공부하고 있으면 문제가 뭐 정리하는 거지. 오늘 뭐 지금까지 봤을 때 처음 본 게 제일 중요하겠네. 그치? 자, 그래서 뭐 일부는 임포턴하고 일부는 피보트하고 미리 봤으니까 근데 임포턴의 특징은 트랙에 같이 있는 거였던 거죠. 그치? 평균적으로. 그래서 뭐 저거 문제화하기 좀 그래서 그냥 냅뒀는데 일단 피보트라는 거는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들어내는 걸로. 그래서 자동차 구매사고에 영향을 준 두 가지 요소를 생각해봐. 타이어하고 인테리어 디자인. 어떤 게 더 많은 같지? 평균적으로. 타이어, 그지? 임포턴한 요소. 걔네들은 필수적이지. 자동차 운행 능력, 그렇지만 이 타이어는 그지?
구매 결정에 영향을 주진 않아. 왜냐하면 안전 기준이라는 건 보장을 이미 하니까 타이어는 원래 이렇게 신뢰할 수 있어야 된다. 안전하다. 이렇게 된 거로. 그러니까 뭐 소비자 인식 뭐 이런 거 아니고 하니까 여기서 구매 결정으로 하는 거니까. 그런데 이 중추적인 인테리어 특징상의 차이라고 하는 거는 likely, 가질 가능성이 있지. 훨씬 더 많은 영향. 뭐에? 소비자 구매 결정에. 그래서 이렇게 자동차의 전반적인 가치, 구체적인 거고, 라는 관점에서는 타이어 없이 운전할 수는 없지만, 근데 타이어 말고 다른 거 이런 애들, 인테리어 디자인 없이 운전할 수가 있어. 그렇지만, 명백히 인테리어 디자인의 특징이 더 많은 영역을 구매 의사 결정에 purchase decision. 우리 언어로는 타이어는 뭐 임폴턴한 거고, 인테리어 디자인은 피보탄한 거다. 이 정도가 되겠고, 주제도 한번 보지 뭐. 주제를 한번 골라보지 뭐. 주제! 째째! 골랐어? 일단 이게 마케팅 전략은 아니잖아. 그지? 판매 전략. 그 다음에 이게 뭐야? 탤런트 디시전이라는 게. 그지? 재능 결정에. 그지? 사실 이게 이번이 애매했겠지. 뭐 구매 결정에 뭐가 더 중요하냐. 뭐 이렇게 나오면은. 그지? 근데 사실 이게 한쪽을 강조하는 주제가 아니잖아. 두 개 간의 차이가 있다잖아. 그래서 이거를 여기를 이렇게 약간 애매하긴 했지만 아닌 디시전 하면 뭐지? 근데 답이 되진 않아야 되는 거지. 한쪽만 얘기하는 건 아니니까. 자, 그 다음에 피보탈 대 인볼턴이야. 제품 설계에 있어서 일단 두 개가 다 나오긴 했거든. 제품 설계. 그 다음 4번은 자동차 보험 얘기는 아니었잖아. 인슈런스. 일단 투자와 무슨 이윤사의 갈등도 아니잖아. 그럼 2번, 3번 중에서 골라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럼 사실 뭐 이게 그냥 3번밖에 안 남으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제품의 어떤 이게 이제 구매 의사결정이라고 할 수는 없어. 그거는 이제 그 피보탈 얘기만 하는 거가 되니까 둘 사이에 그냥 차이가 있다는 거니까 결국은 제품을 설계하는 건 제품을 생산하는 데 있어서 두 가지 차이점들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3번으로 두 개가 다 들어가야 되는 거야 주제는. 그래서 2번을 만약에 이렇게 쓰게 되면은 약간 그 논란이 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예 아닌 걸 배제시켜버린 거죠. 근데 이제 만약에 나머지가 뭐 완전 다 말이 안 돼. 그러면 이제 뭐 이게 답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 다 완전 무관한 얘기고. 그러면은 구매 의사결정이 뭐가 더 중요하니? 라고 하면은 사실 이제 전체 주제를 담지 못하지만 그 두 가지 중에서 피보탈한 거예요. 그렇게 나올 수도 있긴 할 것 같아. 그렇게 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오늘 보는 것은 또 두 번째로 중요한 거. 이것도 괜찮아. 어렵지 않고요. 자, 서양에서는 individual composer, 개별 작곡가가 음악을 써요. 작곡을 하는 거지. 한참 전에, long before. 그게 perform, 연주되기 한참 전에. 미리 써놓고 연주하는 거지. 그래서 이 우리가 관계대명사 듣는 패턴, 멜로디들은 pre-planned, 미리 계획이 된 거고 intended, 의도가 되는 거다. 그러니까 이것도 서양하고 아프리카 음악을 대조하는 거거든. 근데 중심은 아프리카 중심으로 돼 있어서 차이라고 할 수도 있고 아프리카에만 얘기를 해도 되고 뭐 이쪽을 중심으로 가긴 할 것 같아. 그러니까 얘는 일단 서양 음악의 특징은 미리 계획이 돼 있는 상태고 의도된 거야. 자, 그런데 그러니까 이거는 역적은 아니고 대조이긴 하다고. 주제문 이쪽으로 보면 돼. 일부 아프리카 부족과 트라이벌 뮤직은 컬래버레이션, 협업으로부터 나오고 by the player, 연주자들 on the spur of the moment. 이게 또 나름 의미가 있는 말이다. 이 페이지에 써놨지만
이 원래 스퍼라는 말 자체는 박차야, 박차. 그 박차는 말 타는 사람들 뒤에 이렇게 찡 같은 거 있잖아. 그래서 말을 탁 때리면은 깜짝 놀라서 말이 가는 거 있잖아. 박차를 가는데 박차란 말이야. 그런 것도 직업으로 이해를 해봐. 그 순간에 박차에서 그 순간에 딱 시작을 하는 거니까 이게 즉석에서 즉흥적으로 오란 말이 되는 거지. 다시 볼게. 그러니까 얘네들은 미리 계획했던 거라면 얘네 음악은 그 순간에 즉석으로 연주하는 사람들의 협연에 의해서 발생한다는 거. 그러니까 이거랑 상대 개념인 거잖아. 미리 준비된 게 아니라 그 순간에 나타나는 걸로. 근데 저게 뭐 어휘상으로는 나름 의미가 있어요. 요양원에서도 나오긴 하는데 단어는 요양원 쪽 봉쇄했다고 하지. 쓰는 걸로 한번 해보자고. 자, 그래서 이제 한 단어짜리 PPG 이렇게 들려지는 패턴은 그다음에 하고 콤마콤마 띵겨주고 여기 페런스가 주어고 여기 동사 무법도 부다람 있어 이렇게 그지? 멀리 떨어진 거 뭐 이런 건 이제 동사가 아닌 걸 표시하면 되는 거잖아. being이나 뭐 to be 같은 거. 그리고 이 아프리카 부족 음악에서 들려지는 멜로디 패턴 뭐 이런 것들은 그렇지 나를 걷기 계획이 되는 게 아니라 serendipitous 우연한 거다. 밑에 써놨지 우연한 거 이거지. 우연치 않게 얻은 것은 순간에 요거는 요 특징이 있으니까 뭐 요거 중심으로 가면 되겠죠. 뭐 단어 하나만 좀 추가하자면은 이게 이제 즉흥적이다라고 하는 게 spontaneous라는 말이 있고 즉흥적인 이게 unplanned랑 비슷한 말이야. 그 다음에 임프로바이즈라는 게 있어. 우리 어휘 여러방학 할 때 한번 보긴 봤었거든. 이게 즉흥 연기, 즉흥 연주하다잖아. 나시고 프로가 비포고 BIS가 본다는 거니까 미리 보지 않다라는 거 있잖아. 나 비포 이거 이렇게 봐야 좀 이해가 쉽잖아. 미리 보지 않고 연주하기, 즉흥 연주 이런 개념. 하여간 준비된 것만 아닌 건 얘네들은 그냥 그 자리에서 순간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 그렇다는 얘기지. 어떻게 보면 뭐 책임 없는 거긴 한데 이렇게 대한 특징이네. 얘네들 특징만 좀 중심으로 하면 되죠. 비교해서는. 자,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여기서부터 이제 그 상세한 서술, 뭐 예시라고 받는 거 예시가 된다고요. When an over silence appears on the beat 4 and 13 전반적인 휴지가 나타날 때 네 번째 박자, 13번째 박자에서 그러니까 연주자들이 갑자기 딱 멈추는 거야. 박자 네 번째, 13번째 다 같이 멈추는 거야. 연주하다 말고 그건 it is not because, but because 이것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이것 때문이다. not because, but because 각각의 음악가 연주자들이 생각을 해서가 아니래. 네 번째, 13번째 박자에서 쉬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서 의도한 게 아니라 오히려 그거는 랜덤하게 무작위로 발생하는 거라고. 모든 연주자들의 패턴이 컨버지 합쳐질 때, 수렴할 때 어디에? simultaneous rest 동시 휴식으로 수렴할 때.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현상이 나타내는 게 의도한 게 아니라 그냥 쉬었는데 갑자기 다 같이 멈추게 된 거예요.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음악 하는 사람들은 아마도 놀랄 거야. 서프라이즈. 왠지 원급비교. 얘네만큼 이렇게 듣는 사람들만큼 똑같이 놀라는 거지. 연주하는 사람조차도 청중들 못지않게 To hear the silence. 왜? 그 휴지를 들어서 박자 네 번째 자기도 섰는데 오? 이렇게 된 느낌이 된 거지. 다 같이 쉬네. 그래서 surely 분명히 그 서프라이즈 놀라움이라고 하는 거는 one of the joys 즐거움 중에 하나가 이런 부족 음악가들이 경험하는 걔네 음악을 만들 때 뭐 좋다는 얘기로. 자, 그래서 일단 뭐 여기에서는 우리가 미리 표시해놓은 데 중심으로만 가면 되는데 이게
소리가 안 나지? 자, 이게 그러니까 우연하게 얻었다라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 랜덤이라는 것도 무작위로 얻은 거라서 맥락상 뭐 통하긴 할 텐데, 주제 같은 거를 쓸 때는 랜덤도 무작위니까 우연한 거랑 비슷할 수도 있겠다. 하긴 계획된 건 아니니까. 그래 뭐 저게 이제 의미가 있는 말이라고 하면 되겠네. 그치? 자, 그래서 일단 이제 주제가 일단 있고요. 그래서 그 주제는 제목을 형광펜 한번 해보자고 임프로바이즈라는 말 썼지. 일부 아프리카 음악들은 나리텐드 의도된 게 아니라 임프로바이즈 즉흥 연주된다. 우연함이 얻어진다. 얻어버리는 느낌이네. 요지가 하나 있고 A 중심으로 하면 될 것 같아. 그 다음에 이제 뭐 어휘 표시하는 거 중심으로 가면 되고, 이건 뭐 빈칸 같은 게 의미는 없어 보이고, 어법도 뭐 몇 개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한번 보지 뭐. 자, 서양에서 개별 작곡가는 음악을 한참 전에 써 연주되기 전에, 그래서 우리가 듣는 멜로디 패턴들은 복수니까 동사자니까 알 미리 계획되고 의도가 된 거지. 가마, 프텐드, 뭐뭐인 척, 뭐 이거잖아요. 자, 그런데 이제 대조 연결사 들어가면 되지. On the other hand, however 이런 거에 아프리카 부족 음악은 어디서 나와? 콜라보, 그지? 협연 연주자들의 그 즉석으로 그 순간에서, 그치? 이것도 괜찮지. 임프로비제이션. 아까 임프로바이즈의 명사잖아. 즉흥 연주로서, 이제 가능한 얘기지. 즉흥 연주로 발생을 하는 거고. 그래서 patterns heard, 들려지는 패턴들은 parents 이게 주어였으니까 R 동사자리. spontaneous 아까 했던 거. 즉흥적이고 improvised 즉석 연주 하는 거. 그 다음에 딜리버리스는 이게 의도적이잖아. 나중에 보돌스를 쓴 거. 이건 다 이거는 서양 음악에 해당되는 거지. 의도적이고 의도된 거 같은 말이지. 원래 이제 책이 원래 있던 거 계획된 게 아니라 나를 높이로 세렌디피토스. 자, 그런데 이제 예시 전반적인 휴지가 나타났을 때 박자 네 번째, 13번째. 그거는 뭐 때문에 했냐? 오히려 왜 그랬지? 여기도 역접 개통이면 되는 거지. 그치? 나를 법비처럼 하면 되니까. 얘네들이 생각을 해서 즉 의도적인 게 아니라 이렇게 쉬어야지 라는 의도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필연적으로요? 불가피하게 랜덤하게 나타난다. 얘네들이 어디에 보이죠? 우연찮은 그 동시에. 컨세큐티브는 순차적으로 발생하는 걸 얘기해, 순차적으로. 그래서 음악가들도 놀랄 거 아니야. 서프라이즈, 사람이니까 뭐, 듣는 사람들 만큼 들어왔어요. 네 번째, 여섯 번째, 들어왔어요. 좋은 거잖아? 즐거운 거지? 그래서 얘네들이 좋다. 자, 그러면 얘는 주제가 있을걸? 요양문은, 그렇지, 요양문인 것 같아. 요양문은 또 보면, 서양 음악의 뭐 이런 것과는 달리, 그리고 서양 음악의 특징이지. 요양문은 두 개나 줄 거야. 얘네 특징 아까 본 것처럼 프리플랜드, 프리어레인지드, 둘 다 가능하겠지. 미리 계획된 거야. 인텐디드 하면 됐었겠지. 이런 아프리카 부족음악의 그런 패턴들은 우연, 무작위다, 즉흥 연주다. 이건 커서는 인과관계고 의도된 거 이런 건 아닌 거죠, 그치? 그래서 근데 여기서 좀 약간 애매한 게 우연히 얻어진 거잖아, 즉흥 연주로. 그러면은 얘네들이 무작위로 얻어졌다고 하긴 여기서 좀 무작위란 말 쓰기 좀 그렇잖아요. 그치? 여기 외환에서 랜덤을 쓰기는 좀 그런 것 같아. 그치? 물 한 잔에 너무 관련된 물 한 잔 어때? 괜찮았어? 맛있어.
여기는 좀 더 랜덤을 해버립니다. 저렇게 랜덤하게 합쳐졌을 때인 거지. 음악이라고 하는 거가 무작위 음악은 아닌 걸로. 그치? 자, 이번에는 40번 요형 문으로 가보시죠. 자, 연구원들, 저기 있는 대학 연구원들이 129명의 하비스트를 모집을 했어. 하비스트는 합의하는 애들인데, 취미를 좀 열정적으로 하는 애들이라네? 이게. 철롭게 보려고, 관찰하려고, PPL. 근데 이거 뭐 형광펜 해보자. 여기 뭐 소재 목적이니까. 이게 이제 이 실험 연구 조사의 목적이에요. 목적. 이거는 이제 충실하게 실험 연구 조사의 구조를 잘 따라. 그러니까 어떻게 걔네 취미에 사용된 시간이 몇 가지 이렇게 나눠보면 이게 의문사고, 주어고, 동사지. 걔네들의 일하는 삶에 영향을 주냐, 형성한다는 게 영향으로 이야기가 더 좋을 것 같아요. 그거를 관찰하려고. 그러니까 취미를 열심히 하는 애들인데, 그 열심히 하는 취미에 사용된 시간이 자기 일터에서의 영향을 어떤 식으로 주느냐, 라고 하는 걸 알아보기 위해서 사람을 모집한 상태. 그치? 뭐, 여기 얘기도 나오지만, 뭐 이런 느낌이야. 그 취미가 자기 직장 생활 일하는 거하고 비슷한 거냐 서로 다른 거냐라는 거거든. 그래서 이제 업무 성과에 어떻게 영향을 주느냐는 건데, 만약 내 입장에서 내가 취미가 뭐 등산하는 거야, 뭐 예를 들어서 무슨 뭐 운동하는 거야, 그러면 뭐 그걸 통해서 재충전이 되니까 일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내 취미가 영어 공부를 하는 거야. 그러면 업무에 효과를 줄까나? 취미로 영어 공부를 잔뜩 하고 또 영어를 해. 안 좋다, 이런 느낌을 얘기하는 거야. 자, 일단 투비기 밑들은 열거의 첫 번째로 일단 시작을 하려면, 그 팀이 메주얼드 측정을 했어. 진지함을, 각각 실험 참가자 취미에. 진지함이라는 게 의미가 좀 있을 수 있어요. 계속 이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진지함, 뭔 얘기냐? 취미를 어떻게 진지하게 하느냐라고 측정을 했는데, 걔네한테 요청을 한 거야. 평가를 하라고. 이게 다 같은 말이야. 평가하는 거고. 뭐 평가. 이벨리베이트. 평가. 그지? 이 뒤에 것 같은 말 진술에 그네들의 동의에 대해서 평가를 해보라고. 동의하십니까? 그런 걸로. 나는 이 취미라는 이 활동을 해서 정규적으로, 규칙적으로 훈련을 한다. 이게 진지함의 개념이야? 그지? 이게 진지. 왜냐면 했다, 안 했다는 건 진지한 게 아니잖아. 규칙적으로. 내가 뭐, 꼭 아침에 1시간씩 뭔가 할 거야, 안 되는 게 취미로서. 그지? 열심히 하는 애들인 거니까, 진지하게.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색깔을 구분해놨어. 또 평가라라고 구분을 했네. 얼마나 유사한지, 유사성. 이것도 이렇게 나눠보면 해서 요직업을 이렇게 하는 거거든. 걔네들의 직업하고 취미의 디맨드, 요구에 있어서 너의 노력 요구가 되겠지? 얼마나 비슷한지도 평가를 해보는 거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취미가 뭡니까? 회계산제, 동계산하는 거예요. 그런 거 취미라고 생각하죠. 두 가지 물어보자. 평가해봐. 그리고 나서 7달 동안 각각 매달 기록을 했네. 실험 참가자들이 얼마나 많은 시간 걔네들이 헌신했는지 바쳤는지 걔네 취미 활동에. 그래서 이것도 헌신을 했다는 게 진지한 거잖아. 이게. 헌신이라는 말은 그냥 대충 했을 때 헌신이라는 말 쓰지 않으니까. 그치?
그리고는 complete a scale. 표를 완성을 했어요. 원래 그 스케일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뭐 체중계라는 뜻도 있고 척도라는 뜻도 있어가지고 규모라는 뜻도 있지만 그 표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 평가표, 뭘 측정하는 걔네들의 믿음, 능력에 있어서 믿음, 효과적으로 걔네 일을 하는. 그래서 이걸 동격으로 걔네는 셀프 이피커스, 자기 효용감이라는 거. 이게 이피션트에서 나온 말이거든. 이피커스. 자기 효용감이라고 하는 게 내가 얼마나 쓸모가 있느냐. 직장에서 뭐 자신감 같은 거하고도 뭐 비슷한 얘기라고 보면 돼. 다시 이거는 이제 두 가지를 평가해봐라 라고 한다면 달달이 기록한 게 뭐냐면 내가 얼마나 취미를 진지하게 많은 시간을 썼느냐라는 거 하나 물어보고 그걸 기록을 한 거니까. 두 번째는 또 어떤 거를 썼냐면은 일터에서 내가 일을 얼마나 잘할 수 있느냐라는 능력에 대한 믿음, 즉 자신 있니? 일 잘하고 있니? 두 가지를 물어본 상태야. 결과지. 찾아낸 거 뭐냐면 참가자들이 이 정상적인 것보다 더 많은 시간을 썼을 때 스펜드 시간 도란인지 걔네 여가 활동에 그 시간을 더 많이 쓰면 여기서 앞에 물어본 게 얼마나 시간을 보내는지 진지하게 그걸 썼으니까 걔네들의 이런 직업을 수행하는 능력에 대한 믿음, 즉 자기 효능감이 increase 증가를 했었어요. 이것도 좀 호흡은 길지? 빌리프가 주어고 increase가 동사고 이렇게 증가를 했어. 근데 조건이 있다고. 진지하게 취미를 많이 할수록 업무 능력이라는 게 좋구나, 내가 자신있게 일할 수 있구나 라고 하긴 했는데 이게 오직 조건, 이때만 가능했다는 거고. This was only the case. 오직 이때만 사실이었대. This is the case, true, 그지? 걔네들이 진지한 취미 가졌을 때 한번 배워볼게. 근데 어떤 진지한 취미? 걔네 직업하고 다른 상이한 취미를 가졌을 때만. 그거요. 직업하고 똑같은 거 시간을 잔뜩 들여가지고 취미를 진지하게 하면 업무 능력이 향상이 되겠냐 이거지. 지겨워. 취미도 이거 하고 직업도 이거 하고 그렇게 되니까. 그렇다는 거. 주제는 이상하겠지. 그러니까는 용기를 얘기하는 거야. 일단 1차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디시밀러라고 하는 거는 뭐 문제에 반영은 돼 있지만 시밀러의 반대말이니까 디퍼런트가 쉽게 얘기하면 디퍼런트. 디시밀러, 디퍼런트, 구별되는, 디스팅트, 여기 다 비슷한 걸로 생각하면 되겠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비슷한 거를 취미를 진지하게 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대조가 나옵니다. 그래서 걔네들 취미가 또 두 가지 다였을 때 진지하기도 하고 이번엔 비슷한 거예요. 일자리 직업하고. 그럴 때 더 많은 시간을 그 취미에다가 쓴 것은 실제로 감소시켰다. 걔네들의 자기 효능감. 그지? 이렇게 간 거라. 자, 그래서 얘는 구조 자체로는 여기가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결과가 깔끔하게 떨어져서 순서도 괜찮아요. 그냥 이렇게 다. 내가 문장 삽입 개념으로는 여기 나오잖아. 발견했다라고 결과, 실험용 조사의 결과를 나타내는 이 표현이 있으니까 뭐 얘 기준으로 진행되다가 해서 결과 나왔구나. 이렇게 나눠주면 되겠단 말이에요. 순서 괜찮고 빈칸 요거 하나 괜찮고. 그러면은 이거의 추론 근거는 어디 있어요? 얘는 이거지. 그 다음 문장 있잖아. 얘네들은 앞에 가지고 여기서 증가했는데 증가의 조건이 뭐예요? 감소했잖아요? 네? 감소했는데 여기서는 요거 상대 개념이잖아. 두 가지가 이렇게 비슷한 거잖아. 일자리라고. 그래서 얘는 다음 문장하고 맞춰주면 되는 거지. 그치? 근거는 일이랑 취미랑 다르면 진지하게 많이 쓸수록 업무했던 자신감이 늘어난다. 같은 모여로 떨어지는 거고. 그래서 뭐 얘는 뭐 주제는 뭐 그렇고 원래 외우는 습성상. 그러니까 원래 나왔던 빈칸, 아니 유나무 이런 거 보면 연구는 시사한다. 연구는 진지한 취미에 더 많은 시간을 보낸 거가 증진할 수 있다. 일도에서 자신감, 즉 자기 효능감. 취미라는 애가 충분히 다를 때, 그치?
그지? 상의할 때, 디스밀러, 디퍼런트 할 때, 이 정도 보면 되겠고. 이것도 괜찮은 것 같아. 37, 38 빼놓고 나머지가 되기가 더 괜찮아. 그래도 뭐 15페이지밖에 안 되니까 다 잘 봐주긴 해야겠지? 또 복습으로 한번 보면. 자, 일부 연구원들 2. 어쩌고저쩌고 뽑았는데 보려고. PPPP이지? 쓰여진 시간, 취미에 쓰는 게 하루 영향을 줬는지, 형성을 해줬는지, 일 업무에. 일단은 진지함, 이건 진실성으로 쓸쓸할 때 진지함 측정해요. 그치? 측정을 했고, 동사가 있고, 여기 없으니까 부사가 물어보면서 평가해라. 저런 말만 규칙적으로 하냐, 안 하냐, 이런 거. 또 평가를 해. 얼마나 유사한지지? 그 일하고 취미의 어떤 요구가 유사한지도 평가를 했고. 그래 나서 이제 뭐 한 달 동안 7달, 내내 한 달 동안 참가자들은 기록을 하지 얼마나 많은 시간을 걔네가 썼냐 이거죠. 헌신했냐. 근데 이게 지금 문법도 들어간 건데, 뭐 이게 디보트랑 같은 말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게 기록한 거랑 헌신한 거랑 이게 먼저니까 대과까지 들어가긴 한 상태야. 일부 뭐냐 해놨어. 활동이 얼마나 헌신했는지, 시간 얼마나 많이 썼는지. 그리고 이제 평가표를 작성해라. 측정하는 메주링, 분사. 걔네들 이제 자기 효능과 대답하는 거. 이 결과 찾아낸 게 뭐야? 참가자들이 더 많은 오랜 시간을 썼을 때 정상보다 스펜드 시간 동안인지 걔네 취미를 걔네들의 자기 효능과 믿음이라는 게 증가했는데 오직 이게 조건 6대만.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거 감소했었으니까 비슷한 거하고 반대 개념으로 갖지 않아야 되는 거지. 우리가 썼어. 자,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간 거를 골라보자. 2개네, 또. 그치? 몇 번? 일단. 2번. 그래서 일단 2번. 아까 디보트 바꾼 거야. 시간을 쓴 거지. 걔네 취미에 헌신하는. 어떤 취미? 다른 거지. 걔네들의 직업하고, 오큐페이션. 그지? 그 다음에, 이건 그냥 원래 있던 거니까. 그냥 동료로 바꾼 거야. 직업을 오큐페이션으로, 뭐, 디스밀러를 디퍼런트로, 뭐, 이렇게 좀 바꾼 거다. 스밀러는 툴을 쓰고 디퍼런트는 전체적으로 프로그램을 쓰니까. 그 정도. 그리고 디보트라는 걸 아까 데디케이트가 나와가지고, 여기서 한번 활용을 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짝문 독해네. 짝문 독해. 여기까지 하면 되겠다. 짝문. 이게 원래 단락이 2개였었을걸? 그래. 그러니까 이게 그 원스 저기 기준으로 단락이 2개인데 이게 이제 기존에 뭐 장문이 나오면은 니네는 그런 식이었잖아. 다 내지 않고 이제 단락 중에 일부 잘라가지고 내는 거. 그지? 그렇게 해서 알긴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다 내는 경우는 보통 이제 뭐 이런 식으로 큰 순서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 내용은 별로 없더라고. 그래서 좀 그냥 보면 되겠어. 자, US Commercial Aviation. 미국의 이 상업 항공, 에비에이션이라는 게 그 항공을 얘기하고 항공산업, 민항기 산업, 얘네들은 오랫동안 as long had 가져왔어. 매우 효과적인 체계, 시스템을. 어떤 체계냐면은 장려하는 비행기 파일럿, 기장들이 제출하도록 걔네 오류 보고서를 저거 영화 때 해보고 그게 뭐 있다면 글감이자 북한이 전략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비행기를 조종하는 사람이 오류 보고서를
얘는 이제 뭐 제출을 하는 거를 효과적인 시스템이 있대. 그래서 그 프로그램은 어떤 결과를 가져왔냐면 이런 이제 항공산업 안전에 있어서 많은 개선이라는 걸.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작년인가도 뭐 무슨 보잉사 기종 하나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뭐 이렇게 못 다니게 뭐 이런 게 있었잖아. 근데 그게 그냥 알 수 없는 거잖아. 운전 진짜 하는 조종사들이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실제 뭐 떨어져서 하면 너무 늦으니까. 자, 그랬는데 그게 이제 그 제도를 확립하기는 쉽진 않았다네. 다시 말하면 얘네들이 파일럿들은 가지고 있었어. 심한 자기 스스로 유도된 사회적인 압박을.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만든 거지. 압박을. 뭐에 대항하는? 오류를 인정하는 것에 대항하는. 원래 이제 오류를 나왔던 거. 그러니까 내가 잘못했다라는 거 인정하면은 아무래도 자기 경력상 불이익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 이제 내가 자꾸 오류 보면서 내가 나만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 나 잘리는 거 아닌가? 그렇게 되는 거 아닌가?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문제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점. 게다가, 그지? To whom would they report them? 그럼 그 오류 보고서를 내야 되는데 기장들이 그럼 누구한테 보고를 해야 되냐 이거지. 분명히 걔네들의 not their employee를 고용주는 아닐 거다. 우리 왜 대한항공의 항공사 사진한테 고용을 해서 이게 문제가 있대요, 내가 잘못했대요 하면은 사람 좀 그런데 이렇게 되는 거잖아. 인사상의 불이 있을 수 있으니까. 심지어는 FAA가 아니고 무슨 뭐 연합 정도 되는 거겠지. 당국이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우리를 지금 뭐 국토교통부 뭐 이런 거지. 그런 항공위원 산업을 관장하는. 그렇게 하게 되면, 그지? 걔네들은 would probably be punished. 처벌받을 거니까 네가 실수했다며. 그럼 너 정직 3개월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런 이유 때문에. 그지? 그래서 일단은 쉽지 않았어. 하나는 오류를 인정하는 거 쉽지 않았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처벌받으니까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 그래서 more over이라는 게 순서상 뭐 가능할 수 있는 걸 잘라줬을 때 두 가지. 이게 저 효율적인 시스템 만드는 게 어려웠다. 첫째 이래서, 둘째 이래서. 그렇게 하면 나누는 상태. 이해되지? 그런 식으로. 그래서 결국은 이 두 가지 상황을 여기서는 문제라고 인식을 한 거지, 초반에. 그러니까 이거는 여기서 나눠주긴 하는 거야. 그래서 좋았다는 데 여기서부터 처음엔 어렵다는 거잖아. 그래서 여기는 지금 보면 주제문도 들어있지만 솔루션이란 말을 주잖아, 해결책을. 그러니까 이렇게 오류 보고서 제출에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해결책이 나온 거지. 해결책은 뭐였냐면 허락하는 것이었대. 요게 이제 나사다, 나사가 셋업, 만드는 걸 자발적인 사건 보고 시스템을 만드는 거죠. 그걸 나사가 관장을 하는 걸로. 근데 저 자발적으로 보고하는 시스템, voluntary, 그것에 의해서 기장들이 그 submit, 제출할 수 있는 거야. Semi-anonymous report of error. 우리가 이게 anonymous가 온인이라고 하는 게 네임이었잖아. 그래서 이름이 없는 익명의 무명이었었잖아. 그러니까 반무명, 익명의 오류 보고서를 제출하는 뭐 이런 시스템을 만든 거지. 보고 시스템. 어떤 오류 걔네들이 만들었거나 관찰한 거야. 다른 사람, 다른 기장들한테 뭐 관계사절이 됐지. 관계사절 거 대발을 놓을까? 이렇게 됐지. 그럼 이거를 잘못한 거를 자기 것만 하니까 남의 거를 일러바치기도 이런 효과가 있는 거네. 그치? 근데 여기서는 익명이기 때문에 반익명이라고 했는데 어쨌거나 익명이라는 부분이 들어가니까 뭐 이건 마치 그거랑 비슷한 거 아니야? 우리가 이제 코로나 검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익명 검사를 유도해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 참여하게 된 거. 그치? 뭐 그런 느낌인 거지. 자, 그래서 일단 해결책은 주제문은 나온 상태야. 같아. 아, 익명으로 저걸 처리했구나. 그래서 개선을 했구나. 그렇게 된 거지. 그다음 이제 원래 두 번째 달라. 근데 그 과정, 두 번째는 아까 주제문은 다 나온 상태고, 이건 이제 구체적인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예상을 할 때 만약에 두 개 중에서 하나를 골라라 라고 하면 이쪽에 주제문이 들어있고 이 밑에는 이제 나사 얘기가 나오니까 나사가 익명으로 오류를 수집해서 어떻게 개선했는지 구체적인 이제 방법 절차를 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사실 뭐 이쪽이 좀 더 좋긴 하다고 보여져. 여기서 요게 하나만 좀 추가로 한번 해보자고. 일단 이게 중요한 거지. 요거랑 자발적이라는 것보다는 그냥 익명이란 말이 중요하겠다고. 그래서 익명으로 보고를 하게 되는 거고. 저 정도 행동 변화를 해놓으면 우리 아까 처음이랑 비교를 하면 될 것 같아. 이거는 이게 이 오류 보고를 장려하는 시스템을 정착을 시켜가지고 좋아졌는데 그게 이제 또 뭐냐 익명의 보고서였기 때문에 이게 효과가 있었다는 걸 이렇게 가면 되겠지, 그치? 자, 그래서 일단 나사의 펄스넬은 인사 부서에 있는 사람들은 직원들이 인사 부서는 헤드업을 습득을 했어. 필요한 정보를 습득을 일단 하면 그 직원들이 그 contact information from the report 그 보고서에 연락처 접촉할 수 있는 연락 정보를 떼어내요. 디테치. 그러니까 왜 처음에 오류 보고서를 제출하면 발신인이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받은 다음에 이걸 떼내는 거지. 발신 정보를. 그리고 그걸 메일리 다시 되돌려보낸대. 기자한테. 그러면 그건 뭐야? 수신은 나사가 될 거고. 그러니까 누가 처음에 최초 받을 때는 누가 보냈는지는 알지만 그 다음에 정보 빼놓고는 이 발신인 정보는 다시 돌려보내는 걸로. 그래야지 이 사람들이 복사를 해놓을 수도 있을 텐데 그렇지 않고 정직하게 그냥 돌려보낸 걸로. 그러면 나중에는 자료만 보이니까 따로 기록해놓지 않으면 이게 누가 보냈는지 모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반익명이라는 말을 쓴 거지. 세미 어나너머스. 그래서 뭐 이건 의미했대. this meant that. 그 다음 여기 이제 달라지기는 하는데 요게 이제 디스가 되는 거니까 왜 이렇게 디스 민뜻하면 이너돌즈 같은 거니까 이런 느낌이 되는 거니까 이 문장에 있지. 두 번째 달라기 첫 번째 뭐 전체적으로 순서를 주기 위해서 반했을 때는 뭐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지. 나사가 더 이상 알지 못한다라는 거야. 누가 그 오류 보고했는지를 모른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야. 그렇지. 그치? 그래서 그것은 먼저 누가 보냈는지 모른다라는 거는 불가능하게 만든다. 이 항공회사라든지 요 FA라고 하는 애들이 요 의미상의 주어, 부정사 찾아내는 거예요. 누가 그 오류 보고서를 제출했는지를 모르게 하는 거지. 여기도 한번 해볼게. 이것도 괜찮지? 요거의 근거는 이거지 뭐. 이게 더 이상 모른다. 누가 보냈는지. 이게 뭐 이거지 뭐 서로. 해당 문장이 있긴 한 건데. 그치? 저거지. 뭐 여기서 뭐 하려면 되려면 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사실 이게 처음에 도입부 없이 문제를 출제할 때 두 번째 달라면 생뚱맞게 나올 수는 없단 말이지. 그래서 오히려 그리고 뭐 여기서 갑자기 자르기도 좀 애매하잖아. 뭐 문제를 쌤께서 쌤이 처음에 이거 내기 싫어. 뭐 여기 내기 싫어. 그러면은 일단은 여기까지는 뭐 이렇게 쭉 쓴 상태에서 여기를 내고 싶어. 여기까지 낸 다음에 중간에 확 날려버리고 그래서 해결했어. 그냥 그런 식으로 가면 되려면 될 수 있을 것 같아. 해결하면 좀 압축 아니 그래도 전체적으로 봐줘야 되니까. 그래서 요 당국이 FA라는 데가 독립적으로 자체적으로 알아내는 거야. 오류를 알아내고 try to invoke a civil penalty or certificate suspension. invoke는 그냥 가하다래. 이게 civil penalty가 시민의 페널티니까 벌금형을 가한다, 부과를 한다든지 아니면 자격증 연기, 그러니까 정직 얘기하는 거야. 서스펜션이 지연 연기니까. 학생은 지금 정확이거든. 그러니까 오류를 누가 만들었는지를 FA가 단독으로 알아서 그 항공 기장한테 벌금 매긴다든지 너 자격 정지야? 이러려고 노력을 하면 자기 보고서를 보낸 영수증 그냥 돌려받았잖아. 그게 오토매티컬리 자동적으로 그 기장을 처벌로부터 exempted 면하게 해준대. 이해되지? 나 이거 있어 내가 했어. 그러면 면회 이렇게 되는 걸로 이렇게 된 거지.
합리적이네. 그러면 이제 두려움 없이 무조건 보고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날릴 수 있다고 봐. 그냥 다 냈을 때. 이렇게 하고 마지막 결론 정도 주면 되니까. 그래서 이제 요 시스템 자체가 끝나고, 이건 사실 뭐 끊기가 좀 그렇더라. 충분한 수의 유사한 오류들이 수집이 이제 됐을 때는 동일 사건에 대해서 자꾸 오류가 보고가 되면 나사가 당연히 이제 그거를 분석을 할 거고, 보고서를 발행을 할 거고, 그리고 항공사한테 추천서도, 그지? 보고서, 그리고 권고사항을 발행할 거야. 그리고 뭐 FA라든가, 그치? 그처럼 뭔가 문제가 있다. 그다음 두 번째, 그런 이제 보고서들은 또한 도와줘요. 기장들이 깨닫게 걔네 오류 보고서가 안전을 증가시키는 가치 있는 도구다 라고 하는 걸로. 그러면 이제 뭐 만약에 이제 아까 날린다고 하면 줄여서 뭐 빈칸 여기를 낸다든지 뭐 그렇게 하고 싶어. 그럼 여기 정도 뺄 수 있겠다. 이거 빼고 여기도 뭐 두 번째 거 하나 빼고, 그럼 여기서 바로 여기 넘어가면 되잖아. 이렇게 모른다 해서 이제 충분히 모아졌을 때는 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더 줄여가지고 한 문장으로 해서 뭐 도움이 됐다. 그래서 넘기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고. 자, 그래서 얘는 뭐 그 정도 생각하면 되겠고, 마지막 정확하게 괜찮을거든. 여기도 뭐 이것도 오늘 이게 왜냐면은 안전을 증가시킨다라는 게, 그 오류라는 거는 안전 때문에 그런데 그 정도 준비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또 다른 의미로 내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안 냈었던 뭐 원래 문양 그대로 내진 않아야 되니까 내려면 낼 수 있겠지. 자, 그래서 자, 미국의 이 상업, 항공, 민간 산업 오랫동안 국가전 시스템이 있었지. 작년엔 얘네들이 제출하도록 감추는 게 아니라 리포터, 우리 보고서를 프로그램은 개선 가져왔고, 근데 그건 처음에 쉽진 않았고, 확립하기가. 얘네들은 자기 스스로 유도된 만들어진 사회적 압박, 뭘 인정하는 오류 인정, 뭐 이런 거 가지고 있었고, 게다가 두 번째, 누구한테 보낼 거냐? 보내면 처벌받을 거니까. 또 그냥 확 나왔어, 이제.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뭐였냐면은, 허락하는 거지. 넷사가 자발적인 사건보고 시스템 제출하도록. 거기에서 얘네들이 제출하는 거지. 반임명으로 보고서, 우리 보고서를 걔네들이 만들어봐라. 남들에서 관찰한 거야. 그래서 일단 나사가 인사무소 직원들이 필요 정보를 수집하면 걔네들은 떼어내지, 디테치, 위문국대기 제거해 연락처를 보고서로 다시 보내는 거고. 이것만이 나사는 더 이상 모른다. 누가 보고했는지. 그거는 불가능하게 만든다. 항공산업이 뭐 하는 걸? 얘를 불이익주는 되겠지. 그렇지. 불이익을 준다든지 누가 저 오류를 만들었는지. 그지? 1번 A 투기. 아까 투부정사이기 때문에 인상의 주어 항공산업 고용주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이건데 굉장히 알아내는 거네. 누가 그 보고서를 제출했는지, 정보의 소스 원천을 아는 거. 3번 4번 정도 하면 되겠지? 그치? 요거를 모르게 하는 거로. 자, 그 다음에 만약 얘네가 독립적으로 알아가지고, 그치? 이렇게 이 벌금을 부과하려고, 이것도 어플라이드 부과하다 가능해. 적용한다고. 그 정직 이런 걸 시도를 하면은 자기 보고서 영수증이 걔네들을 익셈트 모면하게 할 거다. 처벌로부터 엑서큐 시행하다, 처벌하다. 모면하게 하는 거고. 충분한 어떤 비슷한 오류가 수집이 되면 나사는 뭐 알려주고, 그 다음에 이제 항공사 기장들도 걔네 오류 보고서 안전에 도움된다. 뭐 B는 그거에 쓴다는. 기장이 그 정보가 이거 일단 책에 나온 거지. 안전을 증가시키는 유용한 또 가치 있는 도구다 라는 걸까? 한번 몰라볼게. 다 있어? 알았어, 내려와. 1번이지? 안전 증가시키는 거 어떻게 한다. 그치? 이 정도로 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윤수님
이게 뭐가 있을까? 일단 뭐 익명보호니까 이거 하면 될 것 같지, 그지? 이게 오류 익명보호서가 두 가지 목적에 도움이 된다는 거잖아. 썰고 도움이 되는 거지. 아까 두 개가 썼잖아, 맨 마지막에. 얘네가 항공사 자체 권고를 할 수 있고 수정해요. 그 다음에 이제 얘네들도 자부심을 갖고 있는 거잖아. 내가 한 게 도움이 되는 건 안전해. 뭐 이렇게 가면 될 것 같아. 자, 일단 뭐좀 급하게 갔지만 우리가 다음 시간에 저번에 못 봤던 문제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 일단은 오늘은 여기까지.